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3년 접서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이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되는데요. OCF 기반의 IoT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데이터 얼라이언스의 이광봉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께 인사부터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얼라이언스의 이광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경제 공부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OCF가 뭔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OCF는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표준 단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IoT 장치, 사물 인터넷 장치들이 그냥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표준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서로 호환이 되고 그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리모컨 가지고 삼성 TV를 LG TV로는 동작하지 못하던 게 이제 현재까지의 일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네네. 그런 서로 다른 제조사끼리도 호환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서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OCF 표준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이고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그 초창기부터 저희 창업할 때 2016년부터 꾸준하게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검색 엔진 할 때 그 엔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엔진이라기보다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서로 어떤 기기, 뭐 TV가 어떻게 켜지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하는 거를 네네. 자기 혼자 그 제조사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른 기업에서 만든 제품에서도 알아서 서로 연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옮기는 상태에서 네. 이 IoT라는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는 네네.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네. 다시 한번 그 IoT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고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그 사물에 통신을 붙여서 네네. 그 사물이 어떻게 보면 그 상태를 보거나 아니면 제어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네. 지금 오늘 이 IoT 서비스가 네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이게 비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나라의 현위치 같은 거, 네네. 뭐 상중하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네네. 상이라고 볼 수 상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물 인터넷이 가장 현재까지 많이 쓰였던 거는 가전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네. 삼성, LG 같은 가전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가전뿐만 아니라 더 뭐 작은 사물에도 확대되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시도들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장이 커져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최근에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스마트 시티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쪽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 IoT 초창기에 네네. 우리나라가 아주 강풍이 불었던 상황에서 보면 네네. 지금 좀 조금 주춤했다 네네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네. 현업에 계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요인이 좀 결부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통신사들 위주로 해서 사실 네네. 그 사물 인터넷 시장이 초기에 뭐 유비쿼터스 뭐 이런 여러 이름으로 해서 비슷한 기술들이 시도가 됐었었는데요. 네네. 이게 제조사나 사실 시장 관점이 아니라 그 사물 인터넷에 통신을 붙여서 통신 요금을 핸드폰에 요금 받듯이 이런 모델로 가다 보니까 많은 수의 디바이스가 확산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방 안에 뭐 몇십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데 월 얼마씩 내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커가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저렴한 방식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제조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자기의 기술만 가지고 하나의 그냥 기기를 제어하는 데에만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기들을 통합하면서 도시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연계된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가정에 파고들지 못하는 것은 네네. 저도 그런 오해가 있지 네네.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는 너무 그 사물 인터넷으로 보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지 않느냐. 아, 네네. 이게 가정 네네. 밖에서 모든 네네. 것이 사람이 공유하면 네네. 내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지 않느냐 네네. 하는 이런 쪽의 그 오해 내지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그 사물 인터넷에 확산하는데 좀 이렇게 장애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이 네. 시청자분도 네네. 그런 쪽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문제를 좀 같이 하고 기업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사실이었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데이터 부분에서 그 뭐 보안이나 그리고 그 중앙 집중적인 방식이 아니라 약간 네네. 분권화하면서 네네. 이 데이터의 관리나 소유를 그 사물 인터넷 기기를 가진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최신의 이제 기술들하고 뭐 서비스들이 연동이 되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데이터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이제 창업을 했고 네네. 창업하게 된 동기 같은 거 이런 걸 좀 네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처음에 벤처를 이제 코파운더로 창업을 시작한 게 1999년부터 굉장히 시작을 오래됐군요.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회사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유비쿼터스, 뭐 IoT 이런 뭐 그 스마트 홈 같은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네네. 그 창업하게 된 계기는 관련돼서 제가 이제 그 여러 회사를 하면서 그 뭐 다양한 단말기도 만들어보고 서비스도 만들어보고 했는데요. 네네. 말씀하셨던 시장이 커가지 않으면서 뭐 진짜 하려고 했었던 일을 못하면서 다른 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야 되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 시장을 가지고선 그 회사를 만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오래 해왔습니다. 네, 근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표준 기술과 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그 공유 경제나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모델 이런 네네. 부분들이 사물 인터넷과 접목이 되면 기존의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었던 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이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이렇게 방송 전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봤더니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핵심 가치 요즘 그 핵심 코어 이런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네네. 이 코밸류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그 네. 공유 경제 모델하고 네네. 그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아까 이제 그 통신 비용이나 그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가치를 저희 회사 이름이 데이터 얼라이언스예요. 네네. 데이터가 모여서 가치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사실 그거를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여도에 따라서 뭔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고요. 네. 이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스마트시티 쪽을 하다 보니까 네네.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그 IoT를 이용한 주차 센서를 통해서 그 거주자 주차면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부분도 이제 저희 스마트시티 기술 중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을 그 지역 주민이 지금 하는 거를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공유 경제 이제 대표적인 모델이 뭐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결국 이제 비싼 차량이 놀고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가치를 높이는 거고 비어 있는 집을 잘 활용해서 가치를 높이는 건데요.
주차장도 비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 비어 있는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 짓지 않고 그 공유하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도로가 넓히는 데는 사실 그 국토 면적상 아주 그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횡단보도 네네. 그게 정해진 시간에 차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정해진 네네. 시간에 빨간불 켜져 가지고 네네네. 근데 어느 데 텅 비어 있고 어느 데 꽉 차 있으면 그걸 좀 응용해서 네네. 주차 시스템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네네. 그냥 그 빨간불 끈 시간 정해진 시간이 없이 그냥 차를 통과시켜서 네네. 순조롭게 하든가 네네네. 이런 쪽에 이렇게 응용할 수는 없습니까? 아,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이제 저희가 부천에서 본사 그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고 하는 사업에 그 도전을 해가지고 네네네. 이 48개 지자체 경쟁을 해서 그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작년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실정을 하고 네네. 올해 이제 그 중에서도 또 그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1등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좀 사업의 범위를 넓혀서 네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이제 그 지능형 CCTV하고 신호 교차로 사업하고 또 네. 연계되는 사업으로 좀 확장해서 가고 있고요. 네네. 아까 단순히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차량을 좀 덜 쓰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교통카드 하는 기업하고 저희가 또 MOU를 하고 네네. 해서 그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뭐 환승 할인 같은 개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서비스까지 지금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좀 잠시 더 말씀해 주시죠. 네네. 지능형 CCTV는 기존에는 그 CCTV 화면을 가지고 이제 그 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이제 사람이 하면서 네네. 관리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 그 영상 분석하는 기업들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요. 그 엣지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클라우드나 센터에서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영상이라는 게 분석을 하기에 굉장히 이제 양도 많고 네네. 센터로 전부 다 올려서 고화질 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려우니까요. 네네. 이거를 CCTV 주변에다가 작은 컴퓨터를 달아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차량 통행량이나 아니면 뭐 범죄자를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런 인식 같은 거를 엣지단에서 하는 그런 엣지 컴퓨팅 기술을 저희가 그 이번에 적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사람에 관련돼서 모든 것이 보이면 소위 그 증강현 시대가 되면 네. 많은 사람이 내가 감시당하는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쪽의 얘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 대표님 그런 문제는 특별히 항상 그런 부분이 그 이슈가 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사태 때도 이게 뭐 개인 정보의 그렇죠. 이슈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결국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뭐 근데 이거를 완전히 개인적인 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 있는 것들 동의받은 데이터들에 네. 대해서만 그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관건일 것 같고요. 아까 네네. 이제 코로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결국 감염자가 동의했을 때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동의받은 내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영역에서조차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은 부분으로 그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내가 언제든지 내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데이터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네네. 이렇게 사회적인 도덕성 문제 이런 네. 것 사실상 그 뭐든지 이해관계에선 개인과 공공선의 문제에서는 항상 조화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미스매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아마 비슷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한테 특별히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게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네. 데이터 사람이 발전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하는데요. 최근에 마이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네, 예. 그게 이제 나오는데, 예, 예. 그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마이데이터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결국은 그 뭐 금융 데이터나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데이터를 네네. 그 자기가 다시 가져와서 네. 다른 데 제공하거나 하는 거를 그 데이터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관련 사업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냥 데이터 하나하나의 가치로만 보면은 사실 뭐 10원, 20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모였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 그 부천시 네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아서 네.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그 문제,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게 네네. 같은 그 문제를 지금 네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곤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네, 그래서 관심을 그 많이 관계 가지고 좀 있죠. 이렇게 부천시도 좀 홍보하고 네네. 그래서 데이터 얼라이언스가 그 평가를 받았던 대목 네. 다른 업체, 다른 지방자치도 그걸 좀 해서 빨리 좀 적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실증 예비 사업에서 작년에 이제 시도했었던 게 네네. 한 작은 지역에서 그 원도심 주차 문제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푸는 거였고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그 경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부천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지능형 CCTV 같은 엣지 컴퓨팅 기술이나 네네네. 이런 네트워크 공유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들을 반영해가지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가 그리고 기술이 들어가서 얼마나 생산성 증대를 시키느냐가 사실 이게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예전에 뭐 증기기관 나오고 아니면 뭐 어셈블리 라인 만들고 했을 때 예전에 비해서 진짜 뭐 10배 정도의 뭐 예를 들면 생산성 향상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인공지능, 뭐 IoT, 뭐 블록체인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정말 그 정도 생산성 효과를 증대를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접근했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공유라는 걸 통해서 비싼 자산을 공유하면서 IoT 기술이 들어감으로써 네네. 그 자산을 공유를 적은 비용으로 적은 인프라 투자로 공유를 함으로써 부천 전체를 저희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전 지역에 공유면을 하게 되면 주차장 건설 비용을 한 3조 정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부천시 하나만? 네네. 그러면 훌륭하십니다. 2만 개 정도 공유함으로 예. 안 짓기만 해도 그 3조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토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사실 네. 집 앞에 주차장 없어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집 앞에 내려서 약간 500m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가서 주차 자동으로 하고 오면 되는데 네.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주차장 이렇게 시꺼먼 건물을 짓느니 거기에 네네. 이제 주민들 뭐 도서관이나 뭐 그렇죠. 수영장을 네네. 짓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 부분이 이제 확산이 됨으로써 네. 그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성 투자 대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데이터 얼라이언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면 워낙 네. 좋기 때문에 또 이번에 부천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너무 그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 해외에서도 네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 대목 좀 시청자님한테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제가 이제 IoT 사업을 오랫동안 고민했다가 창업을 최근에 하게 되면서 네네. 느꼈었던 건 결국은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은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 집중해서 그 특정 네네.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야 시장이 커지는데요. 문제는 그 특정 영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만 해서 하게 되면은 스케일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한국 시장, 뭐 예를 들어 부천시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뭔가 이익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한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이 전 세계로 나가서 같은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창업하고 뭐 얼마 안 된 기업이지만 초창기부터 뭐 태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다양한 지역들에 네. 계속 나가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도 저희가 그 IoT 센서를 가지고 그 지능형 쓰레기통 만드는 기업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 프로브 오브 컨셉해서 태국 방콕 지역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확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과학원이라는 기관과 스마트 시티에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나 공유 모델을 어떻게 확산시킬 건가 같이 MOU하고 네.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적 지원이 네네. 국내뿐만 아니라 그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 기술이 그 도시의 그런 문제 해결하는 여러 솔루션들을 묶은 저희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차 공유하는 업체부터 킥보드, 뭐 전기 네네. 자전거, 뭐 셔틀, 뭐 다양한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함께 하는 업체들의 기술들을 모아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 건데요. 네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솔루션 자체를 패키지로 도시 단위로 그 수출하는 이런 부분을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최근에 뭐 그 KCT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기업 그 이런 나라들 지자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도 받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이 그 좀 대규모로 확산이 되려면 뭐 ODA 자금하는 그런 부분이나 EDCF 이런 부분들 하는 그 네네네. 국제 원조하는 부분을 원조기구. 하고 하는데도 포함이 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의 자동차들이 이제 동남아에 완전히 석권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원조 사업을 할 때 뭐 고속도로 짓거나 뭐 이런 그렇죠. 거 하는 네네. 자금을 일본 자금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네. 동남아가. 그래서 그런 자금을 하면서 그 자동차 산업에 일본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에 뭐 도로를 깔아줄 정도로 원조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자금을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스마트시티라는 기술 부분 정도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아주 만한 좋은 지적이십니다. 여력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인프라,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이런 기반 인프라를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 한국의 그 이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자동차를 고속도로를 따라가서 팔듯이 그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같이 지금도 고민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확대된다면 관련돼 있는 이런 스마트시티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로 진출해서 잘하는 분야를 가지고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쪽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이렇게 주시니까 오랜만에 혁신 성장이 뭔지 이 대표님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그 가치나 인정을 받느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아이디어들의 어떻게 가치를 인정받고 거기에 자금이 들어오고 네. 그걸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스케일을 넓혀가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태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자금이 투입이 돼서 이런 뭔가 남들이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다 같이 노력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지 이게 되는 일인데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금융적인 네. 그리고 자금적인 부분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더 물론 벤처 캐피탈 환경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아직 그 외국 기업들하고 경쟁하기에는 규모의 경쟁으로 나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시도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서 테스트를 했고 그 부분이 이제 검증을 받아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그런 그 시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하고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벤처 기업들, 각 분야에 잘하고 있는 1등 기업들, 뭐 킥보드 1등 기업, 공유 주차장 1등 기업, 뭐 카쉐어링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뭉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별 서비스들로 가지고 있는 가치 이외에 이런 서비스들이 뭉치면 새로운 사회적 가치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저희의 가진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얼라이언스에 갖고 있는 사업으로 볼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매체에 많이 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때마다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 이렇게 모습을 시청자분과 우리 방송 스태프진들이 지켜보고요. 언론 자리 이렇게 말해 주신 데에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